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정기예 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뭐 자주 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저기 이 대표는 이번 문정권에서 대표적으로 수혜주로 등장할 것 같아요. 수혜주로요. 문정권이 저기 공정기예를 많이 박탈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노하는 연합에 예. 이 회원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지난 31일 날 조국하고 임종석이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불러가지고 질의응답했잖아요. 그거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좀 그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이지 않습니까? 실체적 진실이고 그 이제 야당에서 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뭐 임종석 조국 수석을 불러서 뭐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겠다, 잘못을 가리겠다 그랬는데 사실상 뭐 대변인 논평 수준의 내용이 그 수준을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특검을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빨리 관철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자꾸 지루한 소모적 논쟁이 돼버리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새로운 게 터지고 하면 이게 묻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특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국민들은 아이고 저 진짜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한국당이 드루킹 사건 때 그렇게 특검하자 했다고 특검을 해본들 한국당은 특검 관철에만 신경을 썼지 특검 이후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이런 손 놓고 있다가 그거부터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인 거죠. 이제 특검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은 일단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저희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되고 특검이 도입된 후에도 이제 그 특검이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정당하고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해야죠. 자, 그날 임종석이하고 조국이 태도를 보고는 뭘 느꼈습니까? 저는 이제 좀 오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느꼈었죠. 느끼고 어쨌든 저는 국회가 욕을 먹지만 어쨌든 뭐 국민이 뽑은 대의제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성실하고 어떤 진실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좀 오만함을 느꼈고 근데 국민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이 아무리 미사 요구를 써가면서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또 어떤 그런 오만한 태도에 굉장히 국민들은 특히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만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국민들 실망을 하고 그래서 그런 태도들에 이제 민심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20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풍자하는 문재인 대통령 풍자하는 그런 대자보를 붙이는 그거 저기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달았어요. 그 이제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이런 걸 붙이냐 하니까 아니 저번에 이제 해외 순방할 때 비행기에서 국내 질문을 받지 않는다. 그게 불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큰 데서 이제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권력을 가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 민정수석이면 겸손하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가야지 자꾸 말장난하듯이 그런 모습에는 결국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저는 세상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에 있는 인간들이 그 뭐 선수들로 바꿔서 교체해서 내보냈다더만은 교체해서 내보냈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무슨 칼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뭐 칼이 무디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칼은 뭐냐면 어떤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 뭔가 새로운 이제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어떤 큰 미래가 있으면 그거는 뭐
뭐 저격수든 누구든 그 아무나 얘기를 해도 그 크게 이슈가 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한 어떤 내용도 없이 일단 무작정 불러놓고 보자. 그래 따뜻하게 불러가지고 또 의원들은 얼굴 한 번 더 나가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럴 바에 차라리 빨리 특검을 도입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정도면 정말 뭔가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그런 중대한 일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좀 야당도 실망스럽죠. 이번 같은 경우. 예. 예, 그래서 참 이제 그걸 끝나고 나니까 조국이나 임종석이나 정권이 예. 이제 상당히 느긋해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이 조국의 어떤 자세, 뭐 예. 조국은 뭐 집안에 보면 아버지가 건설업을 했고 뭐 예. 작지만 이렇게 사학 재단도 엄마가 가지고 있죠. 예. 있었고 뭐 사학이 무슨 큰 사학이니 작은 사학이니 필요 없어요. 살만하니까 사학하지. 살만하지 않은 사람 중에 사학하는 사람 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뭐 지금 사학이 잘 나가냐 못 나가냐 그걸 뭐 누가 따지는데 그건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라고 보고. 예. 자, 그리고 뭐 진짜 본인 스스로도 지가 잘생겼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좋아서 뭐 학교 다닐 때 월반했고 뭐 또래보다 나이가 좀 적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러가 또 학교 다닐 때 무슨 산호맹 박노해 백태웅이 산호맹에 관련돼서 그거 뭐 큰일한 게 아니라 뭐 숨겨줬다든가 뭐 그래가 자고가 뭐 또 잠깐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그리고 군대는 또 6개월만 가고 뭐 육개장이라고 6개월 석사장교라고 좋은 거는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조국이는 사야씨는 안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쳤다는 뭐 주장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봤는데 근데 왜냐하면 서울법대 정도 갈 정도 되면 한 번씩은 다 쳐봅니다. 이제 거기서 뭐 안 되면 뭐 제가 뭐 내가 볼 때 예. 조국은 검사 판사가 임용되기가 어려웠겠지만 예.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한번 쳐서 임용되는가도 할 수 있으면 했을 거라 보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유학 갔죠. 예. 미국 유학 가서 미국에서 뭐 학위 따왔죠. 예. 그리고 울산대 교수하다가 하다가 또 건국대학 동국입니까? 동국대 동국대학교 교수 또 잠깐 하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예. 법대로 왔다가 지금 로스쿨 교수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이제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될 때도 저게 무슨 국립대학의 조국의 경력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고 논란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조국이라는 그 이름값 때문에 저 사람은 깜빵에 잠깐 간 게 예. 득이 됐어요. 그래서 조국은 거기도 또 무난하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이 개천에서 미꾸라지가 용이 예. 되고 싶어서 애를 썼던 또 그걸 제도를 미꾸라지가 용이 되는 제도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예. 이종배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조국이 고시생들을 농성을 비판한 적이 있어요 혹시? 예. 모임을 비판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이제 그 뭐 화면 보시면 예. 이제 그 법률신문이라는데 민정수석이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민정수석이 이제 법률신문에 기고를 법률신문은 어디 대한변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전문 신문이구나. 예, 전문지 법률 관련. 거기에 이제 로스쿨 옹호하는 글을 쓰면서 거기 이제 그림 보시면 뭐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에서 와가지고 뭐 로스쿨 앞잡이 사시 폐지의 원흉 그리고 기득권 대변인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욕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데 언제 조국이가 기고했어요? 그 10월 뭐 10월 7일인가? 작년에? 예. 아니요, 올해.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2018년 10월 달에 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그 민정수석이 그래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저희야 이제 가서 정당하게 가서 그 조국 문재인 그 정권에서 그 앞장서 사법시험을 폐지시키니까 저희는 당연히 사법시험을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 단체에서는 당연히 가서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또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제가 좀 찌질하죠, 좀. 이런 표현 써도 됩니까, 방송에? 찌질한 걸 찌질하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욕하는 적이 있고, 그 웃긴 게 뭐냐면 또 법률신문에서 그 내용을 쏙 뺐어요, 또. 자기도 부끄러운지.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뺐는데
조국, 그 고시생 뭐 이렇게 치면 또 그 이제 뉴스 어머니. 예, 그거는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딱 쳤을 때는. 그래서 그걸 캡처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 이제 아, 많이 찌질하다. 예, 그걸 또 쏙 자기도 이제 부끄러워서 쏙 뺐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역대 민정수석의 과오를 떠나서 공과를 떠나서 이 조국 수석 민정수석 가치가 아닌 무슨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민정이라 그러면 어떤 그 민심을 두루 이렇게 살펴가지고 대통령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민심 정찰에 줄임말이 민정 아닙니까? 예, 예, 지원도 하고 또 사정기관을 총괄하면서 부정부패가 없도록 그럼 막중한 임무 자리인데 한가하게 뭐 SNS에 글이나 쓰고 또 고시생 모임 여기나 하고 있고 민정수석은 이렇게 가벼운 자리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국 수석 뭐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옛날부터 SNS 좋아하고 트위터 좋아하고 거짓짓을 하더만은 무슨 저 사람은 쥐가 그리 엘리트라 하면 미국의 진짜 엘리트는 누가 합니까? 가짜 엘리트다가 모처럼 대통령이 돼가 참지 못하는 트럼프나 하지.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민정수석 그만두고 갖다나 지금 이제 자리가 좀 위태위태한 것 같더라고요. 뭐 언론에 보면. 그럼 만약에 잘리면 그냥 뭐 예능적으로 예능 MC 같은 거 뭐 자리 이 현 정권의 실세니까 또 방송국 얘기하면 예능 MC 같은 거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김어준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그 계속 자기가 그렇게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매일 TV 나오면 관심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지금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예. 이제 지금 문 정권 때 조국 예. 이 둘이 누가 더 권력을 지키는데 권력자를 지킨다고 해야 되겠죠. 권력자를 지키는데 더 치중하고 있다고 봐요. 권력자를 지킨다고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어느 날부터는 예. 이 권력자의 친위대, 뭐 이 히틀러의 SS 친위대나 예. SD나 뭐 게시타포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국이 지금 하는 게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주변을 지키기 위해 칼날을 휘두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적은 다 집어넣고 또 문재인을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예. 또 그냥 두지 않고 그게 조국의 지금 역할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병우보다 조국이가 더한 것 같아. 맞습니다. 지금 뭐 그냥 걸리면 제 감옥이니까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적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감옥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뭐 결국 판단은 국민들이 할 몫이지만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뭐냐면 이게 나라냐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마음으로 이제 어떤 박근혜 정부 탄핵도 있었지만 지금 이게 나라냐 그러고 있거든요. 네. 이걸 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지금 아니, 우리가 뭐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무겁게 안 받아들일 거니까 알겠습니다. 말하지도 말고 그냥 욕이나 합시다. 욕이나 하는 게 맞지. 뭐 우리가 말한다고 받아들일 사람 같으면 벌써 했겠지요. 근데 지금 조국 또한 한편으로는 이 좌파의 카르텔 안에서 성장해온 사람 아닙니까? 전형적인 그런 어떤 기득권 그 수구 꼴통의 길을 이제 걸었는 사람들. 온갖 혜택 다 받고. 옛날에 저기 법무장관 하려다가 박상기 이전에 그 처녀를 갖다가 지 마음대로 혼인신고해가지고 법무장관 잘린 사람. 참 희한한 사람들. 안경환. 안경환 그 서울법대 교수. 학장도 했었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제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 게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제목에 안경환 법무, 이제 문 대통령 조국 수석과 남다른 인연이라는 이제 국민일보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기사를 보면 그 조국 수석이랑 그 안경환 이제 안경환 전 그 후보자였죠. 그 이제 참여연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일을 했었고 그때 인연이 있었고 또 그 안경환이 이제 학장을 할 때 요거는 사실관계는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는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한간의 소문을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안경환 그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였죠. 거기서 이제 조국 수석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례적이잖아요. 울산대 교수하다가 동국대 교수하다가 그게 서울법대 교수로 간다는 게 이례적이잖아요. 뭐 그렇게 안경원 교수가 뭐 이렇게 땡겨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거는 학교 안에서 누군가 저 사람을 땡겨야 되겠다라고 강력한 주장이 없으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싱싱한 젊은 그 박사 미국의 좋은 학교 이 타이틀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굳이 다른 학교에 교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는 그 특별하게 밀어주려고 그런 데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또 화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안 후보자는 이제 안경원 후보자를 말씀하신 안 후보자는 참여연대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조국 수석은 2000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같이 이제 인연이 있고 그 이듬해에 서울대 조교수가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국 수석이 인권위 위원으로 또 이제 활동을 이제 했다고 하고요. 둘이 뭐 완전히 밀어주고 땡겨주는 사이네. 그렇죠. 또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이랑 조국 수석이랑 이제 2011년도 9월 18일 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랑 같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 박원순 시장 멘토단에 소속이 있었답니다. 조국 수석. 그러면 거기 또 관련이 좀 있네. 박원순 시장 딸이 그렇죠. 서울대 미대를 다니다가 서울대 어디 로스쿨로 갔나요? 서울 법대로 갔죠. 법대로 법대 학부를 갔죠. 학부로 옮기는데 로스쿨 생기기 전이네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저희가 꼭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먼저 이제 그 화면을 하나 보시면 이제 2006년에 41명이 전과를 했답니다. 2006년에 41명이 전과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1등 이제 꼴찌였답니다. 성적이 꼴찌였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미대에서 그 2002년부터 이제 전과가 2006년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했대요. 그 기간 동안 미대에서 법대로 함께 어렵죠. 서울대 전과가 쉽지 않아요. 과에 유일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런 이제 그게 있죠. 이제 그 박원순 시장 장녀가 2002년 미대 입학할 때 2006년 전과로 이제 법대로 전과를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서울법대 교수들과 친한 박원순 시장이라고 이제 기사에 하는데요. 박 후보의 인맥이 작용하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뭐 의혹을 이제 제기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뭐 정당한 절차로 그냥 갔다. 전과라는 절차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갔다 하는데 뭐 이제 박원순 시장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있는데 뭔가 너무 계속 이례적이니까 너무 계속 이례적이면 정상적이지 않으면 뭔가 이제 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유학을 갈 때도 또 무슨 고급 시계 회사 스폰서로 스위스로 갔다. 왜냐면 스위스가 학비가 제일 비싸잖아요, 세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최근 거. 최강일인가 뭐 해가지고. 최강일.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 거기에 이제 변호사가 한 명 갔는데 그 사람이 KBS에 밤에 10시 반인가 하는 미디어 무슨 뭐 KBS 미디어 비판제인가 뭐 있어 저널리즘 비판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깐죽깐죽 하면서 온갖 뭐 보수 우파 쪽을 비난하던 그 변호사가 조국이 밑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에 갔어요. 거기도 또 감찰관 팀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제자래 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공정기회 박탈인 거죠. 이제 전형적인 경우 아니에요? 완전히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죠. 하는.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이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제 좋은 자리는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해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이 이제 이런 걸 고발을 하고 최강욱이 깨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는 깨져야죠. 근데 이런 걸 자꾸 말을 해야지만 이렇게 깨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꼼수
불공정한 꼼수 방법으로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면 예. 누군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은 그 노력이 예. 물거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사회 아닙니까? 그거 완전히 정의롭지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또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이제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또 아셔야지 분노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 자, 그런 지금 커넥션으로 저렇게 저 자리까지 갔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학교에서 수업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논문 실적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별 실력이 없다 이런 소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논문은 뭐 이렇게 좀 그 의견이 상반되더라고요. 뭐 인용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보다 심각한 게 뭐냐면 오상방위 사건이라고 뭐 전에 그 배승희 변호사가 나오고 다루는데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게시판입니다. 뭐 일반 게시판인데 그 이제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조국 실력 없다고 까이는 레퍼토리의 주된 단골이 오상방위인데 진짜인가요? 암만 실력 없어도 오상방위를 법전에서 찾아보고 없다면서 법전이 파본인가 뭐 드립을 칠 수 있을런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상방위라는 게 이게 왜 설명을 조금 드려야지만 오상방위면 일단 한번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해볼게요. 정당방위는 내가 정당하게 그렇죠. 이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이려 하길래 내가 받아쳤다는 거. 오상방위면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착각을 해서 맞습니다. 저 사람이 날 패려고 하는 게 아닌데 패려고 할까봐 맞아. 내가 그냥 먼저 한 방을 때려서 이렇게 했다고. 이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밤에 컴컴한 밤에 누가 대문 열고 이렇게 싹 무슨 무기 같은 걸 들고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이제 강동지라고 내려쳤는데 알고 보면 택배 기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당방위는 이제 법전에 있습니다. 이제 형법 법전에 있는데 오상방위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 강학상 개념이에요. 이게 뭐 형법 전에 있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러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정당방위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전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그 예단 법이론이죠. 법이론인데 이걸 서울법대 교수는 법전에 있는 줄 알고 막 뒤졌다는 거예요. 이게 몇 조에 있는지 오상방위가 몇 조에 있는지 수업을 하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대 1학년도 실수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법학 개론만 들어도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걸 서울법대 교수가 했다는 이 자체가 정당방위의 일종의 참작 사유로서나 해당되는 그렇죠. 거지. 예. 이걸 뭐 어떻게 그걸 별도로 상황을 정리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일일이 법전에 실으면 뭐 법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조국 교수는 그게 제가 들려면 그 정도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은 없고 뭔가 나서기 좋아하고 계속 관심 받고 싶어하고. 아니 공부를 하려면 지그시 들어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허구한 날 트이다고 허구한 날 어울려 다니고 사진 찍고 온갖 일에 다 끼어들고 하면 그 언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연예계로 뭐 예능 같은 MC 같은 거 보면 딱 맞다니까요. 폴리테이너. 예. 그냥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로스쿨이 로스쿨 도입된 취지가 뭡니까? 사법시험처럼 막 시험 잘 봐서 이거 아니고 어떤 과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럼 교육 과정은 로스쿨 3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법대 교수가 시키는 거 아닙니까? 로스쿨 교수가. 그럼 로스쿨 교수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그런데 이건 오상방위가 법전에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 못할 정도로 실력이 없는 교수가 그것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이렇게 법조인을 양성한다? 이거는 조국이 벌써 서울대 법대 그 로스쿨에서 이 원로 교수가 됐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아니 내가 볼 때 뭐 원로 교수가 되면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놀러 다니니까. 아니 시간만 때우더라도 그냥 시간만 때우면 저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이게 학생들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수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연예계로 나가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 좀 있으면 또 저기 민정수석에서 떨어지면 또 선거 출마할 때까지 또 학교로 쪼르르 또 다시 복직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바로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아, 복직을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또
학교로 가면 또 관심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 입장에서는 2학기까지는 어쨌든 붙들고 있어야. 예. 아니 지금 1학기 때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이번에 뭐 올 봄이라도 잘리면 일단 이제 종편이나 예능에 전전하겠죠. 아니 학교는 휴직을 해놨는데 휴직을 한 걔는 사람은 휴직이겠죠. 왜 출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조국이 말을 할 게 없어. 옛날에 딴 사람이 출마했을 때 예. 그 위배된다고. 아유,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식하고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질 않죠. 또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이제 출마 왜냐하면 이렇게 수구 꼴통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걸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나는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자기들만의 또 정의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비난하면 너네는 적폐야 하고 깜방 보내고 가짜 뉴스가 되고 뭐 이런 뭐 뻔한 레파토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는 하나 궁금한 게 옛날에 미인이라는 사람들이 예. 수의를 입고 이렇게 팔찌를 차고 나오니까 예. 얼굴들이 다 한편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조국도 국립대학을 가서 이제 팔찌를 차면 그때는 얼굴이 괜찮을까? 나 그게 근데 또 그쪽 세계에서 별다로 나오면 또 이제 한번 또 먹어주니까 별이에요? 또 예. 기꺼이 또 감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볼 땐 저 사람 좀 더 가면 이제 갈 직전일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해야지. 근데 그만둘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신재민이라고 그 기재부 사무관이 이제 폭로를 해서 시끄러워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신재민 씨 부분을 보면서 최근에 누구야?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이렇게 확 밀어붙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산만하게끔 이 이슈나 어떤 핵심 부분을 뭐 처음에 그거는 괜찮아요. 뭐 처음에 KTNG나 무슨 서울신문에 근데 뭐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산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건 좀 어떻게 봐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이번 언론에서 이 부분을 크게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루고 있는데 또 청와대에서 또 어떤 반박할 수 있는 빌미라기보다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또 소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론을박하다가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려다가 안 해닐 지금 핵심이 국가 부채를 더 일부러 늘리라고 그렇게 박근혜 정권에 안 좋게 보이도록 하려다가 밑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논리는 제가 볼 땐 조금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양상이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 조금 빠꼼한 사람으로서 보자면 저렇게 폭로해 갖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탄까지 공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된다. 어떤 또 이제 내용 또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할 실체적 진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탄까지 공개를 못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 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자, 1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